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천명도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신년 운세 띠별로 한번 나눠봤었고요.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나이대별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띠별로 알려드릴 건데요. 오늘 처음으로 준비하신 나이대와 띠는 좀 어떤 분들일까요, 선생님? 이번에는 82년생 임술년 개띠분들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제 82년생 분들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건데, 네. 이제 82년생 개띠분들의 신년 운기 좀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네. 좀 이분들만의 좀 특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, 선생님? 한번 볼게요. 네. 우리 82년생 임술년 개띠분들이 올해는 45이시거든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5이라는 나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이제 뭔가 자리도 잡아야 되는 나이고, 그리고 이제 방향도 이미 정해졌어야 되는 나이고 한데, 이 개띠라는 그 띠의 특성 자체가 이제 그 얼마나 좋은 윗사람을 만나느냐, 인생에 있어서 나의 멘토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서 좀 삶이 많이 갈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30대 중후반 혹은 이제 35에서 37 이쯤에 있어서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의 먹거리를 좌우할 만한 윗사람을 만났다면은 이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평탄한 길을 가고 계실 것이고, 그렇지 않고 내가 평생 윗사람만 찾아다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기웃기웃대다가 자리도 못 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,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개띠분들은 지금 45이라는 나이에 내가 어느 정도 일도 자리를 잡고, 그리고 나만의 멘토가 있다, 혹은 이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다면은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원래 자리 잡았던 대로 계속 이어나가고 사업이나 금전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. 다만 이렇게 또 임술년 개띠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자리를 못 잡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뭐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계속 다니다가 이렇게 상사와의 불화가 생겨서 이렇게 좀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, 혹은 이제 좀 장사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장사를 또 도전해야 되는 상황, 혹은 이제 살아남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조금 고민이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살아온 삶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네. 평탄하지만은 않았나요?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기보다는, 이렇게 특히나 30대 우리가 이제 보통 20대 후반에 취업을 하건 내 이렇게 진로가 한번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배우는 기간을 거치잖아요. 어느 분야든 간에. 근데 그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이분들한테 있어서 되게 크게 좌우하는 걸로 보여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분들이랑 딱 비교했을 때 이분들만의 인간관계는 좀 어떻게 형성이 좀 되어 있는 편인가요? 한번 볼게요. 이분들의 인간관계를 짓는 방식은요, 한 번 마음을 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랑은 어떻게든 평생 가려고 노력을 하는 약간 의리가 많은 사람들이고요. 반대로 이렇게 한 번 마음을 준 상대한테서 이렇게 쉽게 마음을 거두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뒤통수를 많이 맞기도 하는 분들이세요. 특히나 이 45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2026년이 아니고 2025년에는 좀 사람 때문에 피곤했어야 됐다,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나 작년에는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분이건 안 되고 있는 분이건 상관없이 인간관계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하셨던 걸로 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2026년 네. 새해 운기를 좀 보자면 좀 네. 어떤 식으로 한 해가 돌아갈까요?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은 크게 그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직장인 분들 두 부류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, 우선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뭔가 본인들의 운세를 떠나서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이미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출을 좀 줄이시면서 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잘 벗어나시는 걸로 보이지만, 지금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뭔가 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고요. 다만 이제 대부분 좀 힘든 분들이 점을 보러 오시잖아요. 특히나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임술년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난 한 2년 정도가 힘드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, 올 상반기까지가 이분들한테는 가장 큰 고비거든요. 뭔가 이렇게
저는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분들도 보이고요. 특히나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2년 동안 뭔가 성과가 없었던 분들은 올 3월에서 5월까지는 정리를 해라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. 반면에 이렇게 좀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. 같은 임술년생이더라도 이제 살아온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2년 동안 크게 성과가 없으셨던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되는 시기로 보이고요. 반면에 작년 6월 이후로부터 내 사업이 다시 올라오는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올 한 해는 그 사업을 유지를 하시면서 하반기에 새로운 사업적인 기회가 들어오시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또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,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보이고요.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올 한 해는 이 임술년생분들은 이직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, 올해 직장 내에서 이렇게 성과를 열심히 내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마땅한 그 보상을 받지는 못한 분이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올 한 해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은 저는 성과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뭔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직을 고민하거나 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직이 안 되는 시기십니다. 그래서 올 한 해까지 더 성과를 내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보상을 얻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약간 상반기는 약간 준비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분들 세 운기 중에 가장 좋은 운기 딱 뽑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?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케이스 중에 어느 곳에 해당하시든 올 하반기는 성과가 나는 시기시거든요. 예를 들어서 설령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해가 될 수 있는 시기시고 또 그 시작을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고요.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얻는 시기가 올 연말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이 나쁘지 않게 잘 돼가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에 또 새로운 기회를 얻으셔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또 찾으셔서 저는 이렇게 또 확장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에서의 네, 맞습니다. 풀리는 게 좀 약간 좋은 부분인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네. 세입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신 분들은 올해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가 나는 해긴 하지만 이게 일적인 성과지 뭔가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종의 횡재수 같은 성과는 아니에요. 오히려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좀 사기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올해십니다. 그래서 저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투자 쪽으로는 손을 안 대셨으면 하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상사와의 마찰, 윗사람과의 마찰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무리하게 일을 벌리다가 윗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겨서 자칫하면은 내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투자 쪽으로는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투자 쪽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내가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윗사람과의 좀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.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뭐 관계에 있어서 네네. 한 번 더 이제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45세가 되신 개띠분에 대해서 세 운기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오늘은 딱 한 나이 집어서 했지만 그래도 모든 나이가 모든 띠가 같지는 않겠죠, 선생님? 네, 그럼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점사 요청드리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새해 인사 겸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우리 임술년생 45 개띠분들 올해는 어느 쪽이 됐건 하반기에 내가 성과를 얻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상반기는 이제 경기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최대한 뭔가 사업을 유지를 해 나가는 쪽 혹은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쪽